제가 재테크 초보이던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부터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서 재테크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봉이 낮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답답하긴 할 겁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죠. 지금 현재 꼭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하려고 하면은 월급을 250만원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에 한 220만원 정도는 벌 수가 있죠. 그리고 짜투리 남는 시간에 배달 알바라도 해서 한 250만원까지 월급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0만원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아끼고 아껴서 월급의 7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옷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월급의 70%를 저축을 해서 한 70% 정도 저축을 하면은 170만원 정도, 그럼 1년에 2천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원을 모으면 2년이면 4천만원을 모을 수 있겠죠. 이 4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갈까? 뭐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천만원으로 수도권에 2억대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2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억대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제 위치가 조금 떨어지죠. 7억대 아파트는 보통 도심 중심에 있다면은 한 2억대 아파트는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또는 도심지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의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출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70%, 80% 풀리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4천만원으로도 여러분들이 2억대의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1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250만원 받는 사람이 이자를 100만원 내는 것은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삶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자를 내면서 최대한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한 2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4년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 2천만원 정도는 더 갚았겠죠. 수도권의 아파트를, 2억대의 아파트를 한 대출을 6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고 있게 됩니다. 좀 부담이 없는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시급이 1,500원이었어요. 지금은 시급이 9,000원이죠. 6배가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집값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1년, 2년 이렇게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하지만 10년,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구나. 예전에 짜장면 값, 시급, 자재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저렴했었구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수도권에 2억짜리라도 좀 대출을 끼고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으면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 자산이 5천만원, 1억이라도 늘어나 있게 돼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10년, 20년 살진 않겠죠. 중간에 한 4, 5년 정도 살다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이곳을 팔고 조금 더 나은 곳을 투자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돼야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서점에 가서 무조건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사지 말고, 돈 아까우니까 여러 권을 사려면 아깝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참 토익 공부를 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토익 공부를 할 때 책을 이제
거의 하루에 3-4권 정도씩 풀다 보니까 책값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큰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봤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8시까지 책을 주말마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거의 뭐 공짜로 일주일에 책을 수십 권을 이제 푼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재테크 책을 정말 좋은 책은 사지만 좀 돈이 아깝잖아요. 여러 권을 사게 되면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주말에 한 5권 정도 읽어보겠다 해서 쭉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은 이론적으로도 쌓이고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했던 선택, 수도권의 2억대의 구축 아파트가 베스트한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땐 한 60점, 70점짜리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걸 샀어야 됐는데 하고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집을 이제 갈아탈 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행착오 시간을 조금 줄여주려고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다 그런 시행착오를 1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를 10년 정도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한 뭐 2-3년만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들도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능력도 올리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아끼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도 좀 갖추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본주의의 원리를 조금 알고 나의 돈을 어떻게 융통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주택복권 있었죠. 당첨금 1억 5천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근데 20년 전에 당첨금 1억 5천에서 세금 빼고 받아서 1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던 사람과 그 1억을 뭐 주택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뭘 사두었던 사람과 어떻게 됐을까요, 격차가? 이 사람은 통장에 1억을 그대로 넣어뒀지만 예전엔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도 못 사죠. 원룸도 못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두었던 자산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아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리해서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화폐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알아야 되고 아직은 내가 늦지 않고 해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재테크를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이 왔으면 왔지 조정이 오거나 보합이 왔으면 왔지 여기서 뭐 로켓처럼 더 올라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은 반등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가격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더 올라버린다면은 그 뒤에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쉽사리 나올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저렴해 보이면 사주는 세력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2년 동안 돈을 모으는 동안에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떨어졌네? 그러면 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에버랜드 놀러 갈 생각입니다. 에버랜드 가서 나른하게 봄 햇살도 쬐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 여러분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뜻깊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 이렇게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